습니다. 그러게 좀 어두운 것 같네 오늘. 왜 어둡지? 어두운 건 어떻게 보정을 하죠? 모르겠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어두운 거. 그래도 보는데 지장은 없죠. 예.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31번 문제. 집합 x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다. 그랬을 때 x에서 x로의 함수 fx하고 gx가 주어져 있는데 이때 구하라는 거. 자, fx가 주어져 있고 gx가 주어져 있다. 자, 구하라는 게 뭐냐면 f, g, k를 했더니 얘가 1이 나오도록 하는 k 값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제가 쓰니까 어두워지나요? 예. 됐죠? 예. 그래서 일단 이 안에 있는 거 얘가 뭐가 돼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 동그라미인데 원장님 주먹이 뭐가 돼야지 fx에서 1이 나오는지 보는 거야. 그럼 fx에서 1이 나오는 건 여기네. 즉 얘가 gk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gk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나와야 되겠네. 그죠? 1이 나오는 거. 따라서 gk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까지 이렇게 허용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끝나서 gk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구해주면 돼. gk 마이너스 1은 어디냐면 여기겠지. 여기부터. 그죠? 마이너스 1부터 2는 여기겠죠? 여기까지. 따라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영역이 답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네. 자, 그래서 일단 K값의 범위를 구해보니까 요거 지금 어차피 뭐 직선의 방정식 구해도 되는데 어차피 기하적인 의미로 절반이잖아. 절반이니까 0하고 마이너스 1의 중간 지점인 K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1로 주어져 있네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다. 따라서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두 개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아까? 두 개를 빼봐라 라고 했죠. 두 개를 빼면 정답은 2분의 3이다. 이 문제 역시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죠. 네, 아, 마지막 모의고사 보고 왔나요? 네, 행운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프랜시스님은 분명히 합격하실 거예요. 한성대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랜시스님.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간단하게 지나갔다. 자, 다음 2번 문제 보자. 2번 문제. 집합이 있는데 10 이하의 자연수다. 그랬을 때 B라는 놈은 바 앞에가 원소야. 얘네들이 원소야. 그지? 근데 그 A는 요 라지 A의 원소다 라고 했으니까 스몰 A가 될 수 있는 거는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의 자연수다. 그럼 이 안에 있는 10만 정리해주면 되겠네.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승이야.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A 곱해서 2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루트 2는 2의 2분의 1승이야. 2분의 1A 이렇게. 따라서 2에 계산하면은 2분의 5A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지? 따라서 이제 여기다가 시작해서 1부터 2, 3, 4, 5, 6, 7, 8, 9, 10 대입한 다음에 다 곱할 거야. 그런데 얘들아 곱하면 알겠지만 어떻게 돼? 여기 2분의 5에다가 이제 1 대입한 거야. 곱하기. 그 다음에 또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더하기로 가져주면 되겠죠. 곱하는 거니까. 밑이 똑같기 때문에 밑이 똑같을 때 곱한다. 지수. 그러면은 지수끼리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2분의 5 곱하기 2. 그 다음은 2분의 5 곱하기 3. 자, 요거를 좀 우리 시그마 배웠잖아. 시그마로 한번 표현해볼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대입할 거고 2분의 5K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겠네. 그치? 이렇게 해서 먼저 지수 부분의 합부터 구해버리는 거야. 괜찮죠? 자, 따라서 2분의 5 빠져나오고 K 공식 쓰면 2분의 10 곱하기 11 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2, 5, 10이니까 2분의 25에다가 11, 55에다가 5 곱하지 뭐. 5, 25, 5, 25, 275. 275가 바로 지수가 되는 거죠. 여기 박스 친 부분이 되는 거겠다. 따라서 2에 2분의 275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으니까 정답은 4번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장판지 없나요? 장판지가 뭔가요? 요즘은 장판지 없나요? 장판지가 뭐죠? 사수 오빠 오랜만에 들어오셔서 재밌는 소리 해주시네요. 또 장판지가 뭐죠? 자, 33번 문제.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F는 역함수를 갖는다 라고 했고 그랬을 때 이러한 식이 하나 주어져 있다. HX가 F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이때 요거 인버스 나왔으니까 우리 간단하게 F 인버스 띄워주고 F4는 0이다 요거를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럼 F4를 알고 있는 거잖아. 따라서 얘가 4가 되게끔 하는 X를 구해보니까 1이 되겠네. 지금부터 1을 대입하자. 그럼 H1은 F4야. 근데 F4는 0이라면 따라서 얘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구하라는 건 뭐야? 얘 인버스 붙여줘봐. 인버스 붙여주면 반대로 인버스를 붙여주면 H 인버스 0은 1이다 이렇게. 근데 구하라는 거는 H 인버스 0이니까 정답은 1이다. 바로 날아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지수 짝꿍은 두희? 뭔가요? 만화인가요? 뭐죠? 등급장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자세하게 설명 좀 적어주세요. 다음 문제 푸는 동안 사수 오빠. 지수 짝꿍은 뭐라고 쓴 거지? 두희? 뭐라고 쓴 건가? 하여튼 자세하게 좀 풀어서 좀 질문해 주세요. 사수 오빠. 만약에 필요한 질문이거나 수학과 관련된 거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니까. 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34번 문제. 한 변의 길이가 n 루트 27, n 거듭제곱근 루트 27인 정사각형을 밑면으로 하고 높이가 n 세제곱근 루트 3인 정사각 기둥의 부피 구하라 라는 문제다. 자, 일단 정사각 기둥이래. 즉 이렇게 정사각형, 피카소예요. 미대 지망생이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거의 부피 구하라 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밑면의 넓이 밑면의 넓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 해주면 끝나는 거네. 자, 밑면의 넓이는 일단 한 변의 길이가 27은 3의 3승이니까 3의 n분의 3승이잖아. 근데 요거를 제곱해주면 밑면의 넓이가 나오는 거고, 여기다 높이만 곱하게 되면 부피가 되는 거겠지. 자, 높이는 뭐라 그랬어? 3의 n 거듭제곱이니까 n분의 1이다. 요게 답이 되는 거겠네. 그죠? 자, 따라서 얘는 n분의 6이죠. 3의 n분의 6, n분의 1이니까 n분의 7이다. 그런데 얘가 자연수가 되게끔 하는 n의 값은 7이다. 너무 쉽게 나왔지. 그지? 너무나 쉽게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자, 다음 문제 35번 문제. 자, 이 토픽은 일단 최소값 토픽인데, 일단 수학에서 우리 고등학교 수학에서 최소값 포인트는 극대값 극소값, 그거를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 포인트가 나와. 보통은 다항함수에서. 아니면은 어떠한 뭐 유리함수나 그런 게 로그함수, 지수함수가 주어진 다음에 변역이 주어져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포인트. 그런데 이렇게 생뚱맞게 나올 때가 있어. 그지? 이거는 산술기하평균, 코시슈바르츠라는 것도 있는데 코시슈바르츠는 안 나와. 장담할게. 코시슈바르츠는 안 나오고 산술기하는 근데 좀 알아둬야 돼. 이 문제는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아. 그죠? 그렇지만 언제든지 지수함수하고 또 산술기하고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산술기하는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일단 산술기하는 양수에서만 놀아요. 양수에서 산술평균. 너네들이 알고 있는 평균, 산술평균이잖아. 그죠? 합의 평균이란 얘기지. 그 다음 곱의 평균은 두 개 곱한 다음에 루트 취해주는 거야. 그게 얘가 더 크거나 같다. 요게 바로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외우고 있는 식이 뭐야? 양변에 2 곱해서 요것만 외우고 있지? 요걸로 나올 거야. 요것만 나올 거야. 그죠? 물론 조화평균이라는 것도 있어요. 조화평균은 역수의 산술평균의 역수, 이렇게 정의만 외워주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안 나올 거야.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들이 좀 꼼꼼하게 할 때는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3개짜리도 할 수는 있어. 근데 안 나올 거야. 나오게 되면 요식 나올 거야. 원장님이 장담할게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나오면 요 문제 나올 겁니다. 요 포인트로. 요것만 그냥 외워. 잘하고 있어 그냥. 물론 너네가 고3 초반이나 고1, 고2 정도가 되면은 원장님이 다른 기본기까지 다 하겠지만 지금 급해. 그죠? 이번 주 시험이야. 요것만 외워. 요것만. 됐죠? 자, 얘를 일단 이용을 할 건데, 여기 있는 x가 미지수기 때문에 이 x를 없애줘야 돼. 문자이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에 착안을 해서 3에다가 괄호를 열고 x-를 강제로 쓰는 거야. 여기 x-2가 있잖아. 여기 보니까 두 개를 곱하는 구조잖아. 따라서 x-2, x-2 날라가게끔. 됐죠? 근데 전개하면 마이너스 6이네. 근데 뒤에 있는 거 요거부터 쓸게. 이렇게. 여기 원래 3x에다가 마이너스 6이 나오잖아. 원래는 플러스 5인데 그럼 공평하게 플러스 11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괜찮겠지? 그런데 지금부터 그러면 얘는 어차피 정해진 숫자고, 그지? 여기 얘네들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겠다. 그런데 지금부터 얘를 a라고 생각하고 얘를 b라고 생각해봐. 오케이? 그럼 a 더하기 b, 얘는 크거나 같아. 어떻게? 이 루트 두 개의 곱보다. 두 개의 곱은 어떻게 돼? 약분이 되면서 x가 없어지네. 원하는 대로 9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얘는 3이 6보다 크거나 같대. 따라서 최소값이 6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이 노란 박스의 최소값이 6이 된다. 정답은 11이랑 합쳐서 17이 정답이 된다 라는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챙겨주세요. 산술평균은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왜냐면 산술평균이 나오게 된다면 지수함수랑 엮어서 나올 거야. 왜냐면 지수함수 자체가 AX승이 0보다 크잖아. 그지? 0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함수하고 엮어서 산술평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몇 등급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학교 가능하다라는 학교별, 등급표. 요즘 배치표라 그러죠. 등급장판? 그렇나요? 저희 동네는 배치표라 그러는데요. 예, 사수 오빠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는데 등급장판 예, 있어요. 요새도 나와요. 정시에서 나오는데 수시 같은 경우는 안 나와. 왜냐면 수시는 아다시피 너무 전형이 많기 때문에 전형 요소, 그 다음에 평가 요소, 그리고 정량적인 평가 요소도 있지만 정성적인 평가 요소가 들어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최대 많기 때문에 수시는 그런 게 없어요. 이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들어간다 이런 건. 다만 이제 뭐 교과는 있겠지. 근데 교과 자체가 상위권 학교들은 학생부 교과로 뽑는 대학교들은 없어요. 예, 서울대 교과로 안 뽑아. 아무 데도 안 뽑아요. 연세대 교과로 안 뽑아요. 교과가 뭐냐면 그 내신 점수만으로 대학을 가는 거야. 근데 내신 점수는 정량화된 점수이기 때문에 배치표로 쭉 나열할 수 있겠지. 그런데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없어. 학생부 교과를 뽑는 학교가 없어. 그래봤자 한양대, 시립대 이 정도? 그런데 그 두 개 학교가 내신이 어마어마해. 못 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해도 학생부 교과로 한양대 못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예, 지방에 있는 학교들끼리 뭐 이렇게 배치표를 만들겠어? 안 만들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시에서는 아예 없어요. 왜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말씀드렸다시피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수능을 보고 나면은 배치표가 나오죠. 예, 배치표가 어디에서 어디 뭐 이렇게 나오죠. 예전에 저기 인터넷 사이트, 일반 사이트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었죠. 뭐 지금은 이제 거대한 그 동영상 강의 사이트가 되는 오르비라든지 아니면 또 많은 분들이 입시 상담을 진행을 했었던, 입시 설명을 했었던 입시 상담을 했었던 훌리건 천국? 예, 뭐 훌리건 천국 분들도 있었고, 뭐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일단 공신력이 있는 거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있죠. 종로학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배치표가 중앙 이런 데서 나오죠. 나오니까 한 4-5개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 스카이에듀도 있고 그런 데서 나오는 배치표들 사설이에요. 사실은 공신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능을 보고 나서는 그런 등급표가 많이 나오죠. 기대는 또 뭐예요? 사수 오빠 지금 학생은 아닌 것 같아요. 학생은 아니고 사수하셨죠? 사수하셨나? 어쨌든 좋은 대학교 출신의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분 같은데, 왠지 느낌에. 그죠? 정체를 밝혀주시죠, 사수표 오빠. 왠지 느낌이 선생님일 것 같아. 학교 선생님. 맞지? 맞을 것 같아, 왠지. 자,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36번 문제. 자, 수열이 있는데, AN, 점화식이죠. 점화식인데, 이게 간단한 점화식으로 나왔지. 이렇게 AN에다가 4분의 1을 더해야지 다음 항이 나온대. 이거 등차 수열 간단한 점화식이잖아. 그지? 이런 문제보다도 원장님이 지금 예측하는 거는 축차 대입하는 거. 그죠? 그게 나올 텐데, 어쨌든 이 문제는 이걸로 나왔습니다. 공차가 4분의 1인 등차 수열인 거야. 자, 그랬을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얘를 만족시킨다.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 자, 그럼 AN은 우리 등차 수열이라는 게 밝혀져서 초항은 몰라. 근데 공차는 4분의 1이라는 건 알고 있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지? 아니면 AN을 어쨌든 공차가 4분의 1 N으로 시작하잖아. 그 다음에 여기 미지수 쓸 건데 그냥 이렇게 설정하지 말고 이렇게 설정해도 돼. 플러스 K. 상관없어. 공차만 4분의 1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됐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A, 2K를 구하래. 그럼 A, 2K는 N에다 2K 집어넣자. 2K 집어넣으면 2분의 1, 2K가 또 문자가 겹치네요. N으로 할게요. 그냥 요 문자 N으로 그냥 가정할게요. A2N을 구하자. A2N. 그러면은 여기다 2N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니? 2N 집어넣으면은 약분돼서 2분의 1 N이 되고 플러스 K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N은 그대로지 뭐. 4분의 1 N 플러스 K다. 그런데 어떻게 해주래? 위에서 아래를 빼주래. 위에서 아래를 빼줍시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값은 K는 날라가서 여기서 여기 빼주면 4분의 2니까 4분의 1 K라고 쓸게. 이제 4분의 1 K가 되는 거겠지. 여기다 시그마 K는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6까지 구하라 라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지. 따라서 4분의 1에다가 K 공식 2분의 16 곱하기 17 따라서 8 2 따라서 34가 정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사수 피오빠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 학교 선생님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37번 문제.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2차 방정식 이거에 두근이 A2, A5라고 주어져 있다. 그랬을 때 역시 시그마를 구해봐라 라는 게 문제다.
일단 A2 플러스 A5가 두분의이라고 했으니까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하자. 2차 방정식이니까 얘는 근과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10이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A2 곱하기 A5는 얘는 14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얘네 두 개 이용해서 이제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초항하고 공차 D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A2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A 플러스 D다. A5는 A 플러스 4D다. 얘가 10. 그 다음에 A2는 마찬가지로 A 플러스 D. 그 다음에 또 A5는 A 플러스 4D.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두 개를 곱했더니 14가 나오더라.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요 식에서 첫 번째 식에서 2A 플러스 5D죠. 5D는 10이다. 이렇게 하고 얘랑 여기서 또 연립을 해야 되겠지. 연립을 할 건데 조금 실제로 그냥 연립해야 되나? D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른 좀 쉬운 방법 없을까요? 두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구하라. 일단 구하라는 걸 한번 볼까? 구하라는 걸 한번 보면 요거 등차수열 합공식 써보자. 등차수열 합공식 1항부터 5항까지 구한 다음에 2항부터니까 초항 빼버리면 돼.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그 다음에 n-1d가 되니까 4d 요거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인 거네. 그죠? 얘가 얼마냐. 근데 여기에서 초항 a를 빼주셔야 되는 거겠죠. 왜냐면 n은 2부터니까. 그죠? 다시 말하지만 이 두식 연립 먼저 해서 AD 구할 수도 있긴 있어. 근데 뭔가 좀 복잡해 보여. 그래서 구하라는 걸 먼저 확인해 보는 중입니다. 자, 얘를 구하라라는 거야. 그럼 2분의 요거 약분할까? 요거 2 빠져나가서 그럼 요 앞부분 요 약분되잖아. 따라서 전개하면 5A 그 다음 플러스 10D 에다가 마이너스 A. 결국 얘는 4A 플러스 10D를 구해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네. 그죠? 4A 플러스 10D를 구하라. 나오죠. 그죠? 괜찮습니까? 따라서 2배 해주면 4A 플러스 10D 얘는 20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겠다. 괜찮죠? 물론 두 개를 연립해서 A하고 D 구한 다음에 일반항 구하고 시그마 취해주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지만 조금 아이디어를 내서 먼저 요거부터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서 계산을 했더니 여기다 그냥 2배만 하면 됐었네. 시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겠죠? 네, 원장쌤 화이팅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38번 문제. 자, 자연수 n. 이번엔 자연수 n에 대하여 수열 an이 두 개의 합이 주어져 있고, 이것도 점화식이 너무 간단하게 이거 볼 필요 없네. 무한 등비급수. 그죠? 무한 등비급수 나오겠네. 그지? 따라서 급수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자. 자, 39번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등식이랑 집합이랑 결합된 문제. 요거는 세모 문제입니다. 고1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분석해 볼게. 자, 일단 A라는 집합은 3x 플러스 5에다가 1 마이너스 x 요거래. 그럼 얘부터 정리하자. 4x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구간이 바로 A가 되겠다. A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구간.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B. 얘는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3, 5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는 B는 그냥 수직선으로 갈게.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5까지인데 얘가 모아지는 거지. 색칠도 해줘야 되네. 색칠해주고 모아지는 거. 흰색이 지금 바로 B가 됩니다. 요 구간이 B가 되는 거야. A는 얘가 되는 거야. A 노란색으로 표현해볼까? A 노란색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겠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따라서 노란색과 하얀색과 공통된 교집합을 구하라 라는 아주 간단한 문제죠. 따라서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B는 5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 두 개 더해주면 4가 되겠네요. 쉽지? 그죠? 이거 공과 문제입니다. 자연계예요. 자연계라고 해서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 보실 수 있겠죠?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자, 40번 문제. 이거는 뭐 보자마자 어떻게 해주면 돼? 연속이래잖아. 그러니까 2에 대한 극한값과 2에 대한 함수값이 같으면 돼. 우리 2에 대한 극한값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 2가 아닌 왼쪽 오른쪽에다가 리미트 취해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요거네. 진짜 보자마자 요거는 리미트 x가 2로 가는 x-2분의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요게 바로 2로 가는 극한값이야. 그 다음 함수값은 얼마래? 문제에서 x가 2일 때 b라고 주어져 있어. 요 식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실전 시험에서는 이 식 쓰면 안 돼, 얘들아. 그냥 여기다 리미트 취하는 게 얘다. 이렇게 가야 돼. 그런 다음에 여기서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되잖아. 미친풀이 방법이죠. 그러면 2 대입하면 4 플러스 2, 3, 6 플러스 A는 0이다. 그 다음 미친풀이 방법. 분모 미분, 분자 미분 하면서 대입할게. 분모는 미분하면 1, 분자는 미분하면 2x니까 4 플러스 3. 얘가 되는 거겠지. 얘가 B가 된다.
괜찮니? 그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0이고 B는 7이다. 이렇게 미침풀이 방법으로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순식간에 구하고 넘어가야 돼. 이거 만약에 실전이잖아, 얘들아? 이거 쓰는 거 아니야. 딱 보자마자, 여기다 리미트 취한 게 얘다. 그럼 얘가 0이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0. A 구하고. 그 다음에 미분, 대입. 그게 B가 나온다. B 구하고. 5초 컷이에요. 그래, 5초는 좀 그렇겠고, 한 10초면 됩니다. 10초. 10초 안에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된다. 괜찮겠죠? 오케이. 물론 정석적인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계속 말하지만 미침풀이 방법 어제도 한번 보여줬는데 시간 차이 굉장히 많이 나니까 미침풀이 방법 사용하도록 하세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 자, fx가 3차 함수로 주어져 있다. 그런데 이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간다. 아주 전형적인 문제지. 그죠? 3차 함수 그래프인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갔는데 일단 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k는 0인데 k 넘겨주기로 했잖아. 요렇게 괜찮겠지? 그럼 지금부터 그래프 두 개 그리는 거야. y는 얘 이거 상수함수잖아. 두 개 그린 다음에 교점이 두 개가 되는 k 값을 찾아주면 정답이 되겠다.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그 싸움인 거야. 3차 함수 이렇게 생겼네. 그죠? 이렇게 생겼고 그 값이니까 미분해봐. 3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24는 0 구해보자. x 3으로 나눠줄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8에 24. 따라서 248, 안되니? 안되네. 다시. 3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24. 3으로 나눠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38에 24. 맞죠? 248. 되는구나. 왜 이래? 됐죠? 따라서 여기 값이 2야, 2. 그리고 여기 값이 4야, 4. 그죠? 그 다음 정확한 이제 함수값을 구하자. 2 대입해, 여기다. 그럼 2 대입하면 8. 그 다음 2 대입하면 2, 4, 9, 36. 그 다음 2 대입하면은 48. 이렇게 되는 거겠네. 따라서 계산하면 12에다가 2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얘 20이야. 그 다음에 4 대입해볼까? 4 대입하면은 64. 그 다음 4 대입하면 4, 4, 16에다가 9. 6, 9, 54, 9, 이런 거 144. 마이너스 144. 그 다음 또 4 대입해봐. 4 대입하면 4, 46, 4, 28, 96, 플러스 96. 이렇게. 괜찮겠죠? 이렇게 된다. 따라서 계산하면 이거 얼마니? 얘랑 계산하면은 0 날라가고 4, 80에다가, 마이너스 80에다가 16인가? 16이 되는 거겠네, 16. 이렇게. 됐죠? 끝났네. 그래프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잖아. 지금부터 노란색 K야. Y는 K는 상수함수 이딴 식으로 생겼어. 그지? 그럼 만약에 K가 16보다 작아봐. 교점 몇 개야? 하나야, 하나. 그는 하나다. 이런 교점이 두 개 생기게 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교점 하나, 둘, 세 개니까 답이 안 돼. 교점이 두 개인 건 바로 그 값일 때겠지. 그 값일 때.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겠다. 얘랑 얘가 되는 거겠다. 따라서 K는 이때는 20이 되는 거고, 이때는 16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모든 정수 K 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36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자. 한성대 거 수월하다는 거 느낄 거야. 자, 42번 문제. 이거 좀 잘 보이나 모르겠네. 글씨가 좀 작게 나왔네요. 써줄게요, 그냥. 자, 유리함수 fx가 있는데 x 플러스 2분의 2x 이거 분석해봐라 라는 문제다. 자, 그럼 fx는 x 플러스 2분의 2 괄호 열고 x 플러스 2 써주고 플러스 4가 나오잖아. 원래는 없었는데 마이너스 4 해주면 돼. 따라서 fx는 뒤에 거부터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겠죠. 그래프 그려놓고 보지 뭐. x축, y축. 그 다음에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다. 그 다음에 y는 역시 2. 얘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값이 음수기 때문에 점근선을 기준으로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는 직각 쌍곡선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부분은 이렇게 된다고 칠게.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 항상 0일 때는 어디를 지나는지 봐야 돼. 위에 지나는지 아래 지나는지 혹은 0을 지나는지. 근데 0 대입하니까 0이네. 따라서 0,0 지나야 돼. 이렇게. 됐죠?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대칭.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가보자. fx의 그래프는 4,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안 지나네. 0,0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0의 값이 중요했던 거야. 괜찮겠지? 따라서 가는 맞는 말이다. 그 다음 fx의 치역은 y 값이에요. y 값은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 아니잖아. y는 2가 아닌 모든 실수지. 니은은 틀린 말. 나는 틀린 말이다. 디귿. 얘는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얘를 y축으로 이만큼 평행하면 여기다 풀어서 4 대입하는 건데 근데 부호가 지금
맞네. 괜찮네. 따라서 디귿도 다도 맞는 말이 되는 거겠다. 그죠? 따라서 가, 다가 맞다. 아주 기초적인 유리함수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됐죠? 자, 한성대 공과대학교 2019학년도 실제 기출문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대예요, 공대. 한성대 공대. 자, 43번 문제. 이것도 너무나 쉽게 나왔어. 그치? 일단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다항함수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 위에 점이 2,2가 있더래. 그러면 우리 일단 첫 번째 f2는 얼마야? 아유, 함수값 주어졌잖아. f2는 2지 뭘.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어.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중요한 게 접점이잖아. 접점이 주어졌잖아. 접점 기울기 구하기 위해서는 원함수 미분의 f' 거기다 점점에 x좌표인 2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f'인데 그게 1이라고 주어진 거야. 이거 통해서 이제 요식 미분하라 라는 말이네. 그죠? 미분 한번 해보자. 좌변 미분하면 g'x. 자, 우변은 두 덩어리야. 얘 한 덩어리, 얘 한 덩어리. 뭐 2는 뭐 생각 안 해도 되지만 같이 갈게요. 그냥 앞에 거랑. 앞에 거 미분 6x 제곱. 뒤에 거는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는 그대로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얘가 답이야. 그치? 여기에다가 지금부터 2만 대입하면 된다고. G'2는 2 대입하자. 2, 4, 6에 24 곱하기 F2 플러스 여기다 2 대입하자. 8이 16 곱하기 F'2 이렇게 되는 거겠다. 그죠? 따라서 얘가 지금 문제 아까 2라고 구했고 얘가 1이라고 구했잖아. 따라서 48에다가 16 더해줘서 정답은 64가 되는 거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미분의 기초적인 문제였습니다. 너무 쉽죠? 다음 문제 넘어가자. 자, 44번 문제. 자, 일단 얘들아,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다항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해.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왼쪽은 얘를 그리고 오른쪽은 얘를 그리니까 문제하는 A밖에 없어. A밖에. 즉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됐죠? 그런데 얘들아, 미분 가능한 조건 두 개 뭐야? 첫 번째 연속이어야 되고, 두 번째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돼.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지 그 점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죠? 따라서 일단 첫 번째 왼쪽 오른쪽 함수값이 같아야 되겠지. 봐봐, 생각해봐. 여기가 A인데 왼쪽 그래프는 요거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대. 그치? 그 다음에 이 아래쪽 그래프는 요건데 만약에 이렇게 돼봐. 여기 미분 불가능하다니까?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A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A 집어넣은 거의 함수값은 같아야 되겠지. 따라서 A 세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얘가 일단 등장하는 식이 되겠다. 괜찮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좌미분계수 구해보자. 요거 좌미분계수 미분하면 3x 제곱이네. 따라서 3a 제곱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지. 여기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되겠지. 이게 우미분계수 두 개가 같아야 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a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요 3차 함수 건드는 것보다 요거를 먼저 이용을 해서 A 값을 구해. 분명히 두 개 나올 거야. 그 두 개 중에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하는 게 계산 실수도 적겠고 시간도 단축되겠지. 아무래도 3차 함수 풀어주는 것보다는. 이해되죠? 자, 따라서 요거 계산해주면 3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는 0이다. 따라서 3, 1, 2, 6, 2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네.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값은 3분의 2하고 마이너스 2 두 개야.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돼야 돼. 그죠? 이제 얘를 갖다가 집어넣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성립되는 게 정답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요식에다가 3분의 2 집어넣어봐. A에다가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 그 중에 성립되는 게 답이 되는 거겠다. 괜찮겠죠? 대입하는 건 너네들이 한번 해보도록 해.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문제 45번으로 넘어가자. 자, 45번 문제는 위치가 주어져 있는 얘들아. 그 다음에 이동 방향,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니 얘들아? 속도가 반대란 얘기지, 부호가. 그죠? 따라서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위치를 미분을 해야 돼. 첫 번째 식 미분해보자. 3, 3, 9, t 제곱 마이너스 6t. 두 번째 식 미분하면 두 번째 거에 그게 나올 거야. 그러면 6, 12t 마이너스 6. 요게 되겠지? 얘가 p의 속도, 얘가 q의 속도가 되는데 두 개가 운동 방향이 반대다? 그 얘기는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라는 얘기야. 즉, 두 개의 곱이 음수가 되면 되는 거겠네. 여기까지 괜찮겠죠? 자, 그러면 이거 3차식이네. 3차식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 전개하지 말고 어차피 모아져 있잖아. 잘.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거 3t로 묶어줄게. 3t로.
3t로 묶어주면 요거 3t가 되겠다. 그 다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리고 요거는 뭐 12t 그냥 냅둬 그냥 괜찮아.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최고차가 플러스인 3차 함수인데 세 근이 주어져 있지. 세 근이 뭐야? 여기 0하고 여기 3분의 2하고 여기 얼마니? 2분의 1이니? 2분의 1 이렇게 주어져 있겠지. 괜찮지? 2분의 1 맞지? 따라서 0하고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2분의 1이 더 작네. 2분의 1하고 그 다음에 3분의 2가 근이 되는 3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최고차가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지. 됐죠? 물론 시각 t이기 때문에 t는 0보다 큰 놈들만 따지고 있어요 지금. 따라서 이 왼쪽은 안 보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랬을 때 얘네 그래프를 봤을 때 이 값이 음수인 거는 바로 여기가 정답이 되겠네. 따라서 정답은 2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다라는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쉽게 가실 수 있는 문제였죠. 자, 46번 문제로 넘어가 보자. 자, 46번 문제. 요거 4차 함수인데 이 4차 함수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무조건. 다항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그런데 다항함수에서 요것도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 그러면은 그 연속함수끼리 더해도 연속함수야. 잘 들어. 그 다음에 연속함수끼리 빼도 연속함수야. 연속함수끼리 곱해도 연속함수야. 연속함수끼리 나눠도 연속함수인데 나눌 땐 조심해야 하라고 했지. 어떻게? 분모가 0이 되는 점만 빼주면 돼. 이해되죠? 따라서 분모가 0이 되면은 전체 집합에서 연속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따라서 fx 분모에 해당되는 fx 플러스 2k가 0이 아니어야 돼. 0이 되면 절대 안 돼. 0이 되는 점이 있으면 안 돼. 괜찮겠지? 그런데 fx가 주어져 있네. x 4제곱 마이너스 32x 플러스 8 여기다 플러스 2k를 더해. 얘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생각해봐 얘들아. 4차 함수 어떤 식으로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얘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x축이 여기 있으면 되는 거겠네. 결국 얘 아니면 얘가 최소값이 될 거 아니야.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면은 해결이 끝나는 거겠죠. 이해되죠? 따라서 얘 미분하면 그 값 찾기 위해서 4x 3승 마이너스 32가 되겠다. 는 0 구해주면 x 세제곱이 8이 되겠네. 따라서 x는 2밖에 없네. x는 2. 따라서 4차, 비록 4차 함수로 생겼지만 뭔가 생긴 게 이렇게 2차 함수처럼 생긴 4차 함수입니다. 요 점의 좌표가 x가 2라는 얘기야. 함수값은 얼마인가? 2 집어넣어봐. 16. 2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64. 2 집어넣으면 플러스 집어넣을 거 없네. 플러스 2k가 되겠다. 따라서 계산하면은 얘랑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8인가? 거기다 마이너스 40. 즉 마이너스 40 플러스 2k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만 마이너스 40 플러스 2k만 0보다 크면 된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2k가 40보다 크면 되는 거고 k는 2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때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1이 되는 거겠다. 됐죠? 자, 46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트루드 아이디가 수연이었구나. 수연이 어서 와라.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자. 47번 문제. 이거 급수입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자, 48번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일단 2차 함수야, fx가. 2차 함수인데 두 근이 주어져 있네. 얘가 1이다. 그 다음 여기 k는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2차 함수 아래로 부르긴 이러한 2차 함수가 될 거야. 그런데 fx하고 x축하고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한대. x축, y축, fx니까 여기가 a란 얘기야, 요 넓이. 이해되죠? 문제 파악되죠? 자, 그 다음에 fx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b, 여기가 b란 얘기야. 그런데 넓이가 b라고 했는데 a가 b가 돼야 된대. 자, 이거 사실은 끝났지. 0부터 k까지 적분해주면 0이 되면 돼. 요 넓이랑 요 넓이랑 같다란 얘기니까 요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플러스 6이 나와, 인테그럴 값이.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인테그럴 값이. 따라서 인테그럴 0부터 k까지 해준 결과 요거 좀 전개해야 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x 플러스 k dx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겠지. 이해되죠? 넓이가 같다라고 했어. 그지? 근데 얘는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값이 나올 거야. 인테그럴 값이. 얘는 아래에 있으니까 인테그럴 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거야. 그런데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k까지 해준 결과는 상쇄가 돼서 인테그럴 값이 0이 될 거다라는 아주 뭐 정형화된 문제죠. 요거 풀어주시면 되겠죠.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kx에다가 k0 집어넣은 게 0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k 집어넣고 k 집어넣으면 k에 대한 3차식 나오겠네. 그럼 그 3차식 k가 1보다 큰 거 찾아주면 정답이 되는 거겠다. 계산 안 해줘도 되겠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49번 문제 급수예요. 급수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과감히 스킵을 하도록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 50번 문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열의 극한이야 얘들아. 함수의 극한은 시험 범위가 맞아. 하지만 수열의 극한은 이과 걸로 넘어갔기 때문에 올해 시험 범위 아닙니다. 모든 학교에서 안 냅니다. 출제 안 합니다. 자 51번 문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거 오랜만에 나왔지 그지? 근데 나올 가능성 매우 높은 문제예요. 얘가 상수부터 상수까지 돼 있는 유형이 있고 이렇게 상수부터 변수 x까지 돼 있는 유형이 있잖아. 이 유형은 어떻게 하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좌변 미분, 우변 미분, 그 다음 x에다 뭔가 대입. 자 좌변 전체를 x에 대해서 미분해봐. 그럼 이 숫자랑 상관없이 이 안에 있는 것만 나오는 거야. 그런데 문자가 x로 바뀌어서 x 곱하기 fx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우변도 동일하게 미분해줘야 되겠지. 4, 3, 12 x 세제곱 마이너스 10x a는 날라가네. 끝났네. fx 나왔죠? 따라서 fx는 12x 제곱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 f1을 구하래잖아. 1을 구해주면 1 대입해서 2가 정답이 되겠지. 그런데 a도 구해야 돼.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식에다가 x에다가 위아래 맞춰줘서 1을 대입하는 거야. 1을 대입하는 순간 좌변은 뭐가 돼? 0이 돼버리지. 우변은 1 대입하면 3 마이너스 5 플러스 a가 되지. 따라서 a는 2다. 이것도 쉽게 구할 수 있겠지. 두 개 더해줘서 정답은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 자, 어때요, 여러분? 뭐 자연계라고 해도 공과 계열이라고 해도 이과 계열의 대학교라고 해도 너무 쉽죠? 적성고사에서 가장 높다라고 하는 한성대학교 문제가 깔끔하고 쉬워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세요.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 화요일이잖아. 화, 수, 목, 금, 토 제대로만 열심히만 준비하셔도 붙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기본기가 돼 있는 학생들은. 자, 다음 문제 보자. 요거는 그냥 일일이 세주는 문제야. 자연수인데 선수상 개수 구하는 문제. 그럼 요 y에 대한 조건이 하나 더 추가가 돼 있잖아. 따라서 y가 2인 경우 구해. y가 3인 경우도 구해. y가 4인 경우도 구하고 y가 5인 경우도 구하고 이렇게 기획해 주는 게 가장 정석적이고 빠른 방법이겠다. y가 2라면은 x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x는 2가 넘어가서 7보다 작은 게 되는 거겠다. 그 다음 y가 3이면 x는 3이 넘어가서 6보다 작다. 그 다음에 y가 4면은 x가 넘어가서 5보다 작다. y가 5면 y가 넘어가서 4보다 작다. 이거 몇 개야? 7보다 작은 자연수 1부터 6까지 6개. 이거 몇 개야? 5개. 이거 몇 개야? 4개. 이거 몇 개야? 3개. 따라서 다 더해주시면 답이겠죠. 11에다 7 더해서 18개가 정답이 되겠다. 할만하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53번 문제.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gx에 대하여 다음 극한값이 모두 존재한다. 얘 주어진 건 fx야 얘들아. fx. 근데 우리가 구하는 gx는 3차 함수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는 얘기고. 자, 그런데 얘가 존재한다고 극한값이. 그런데 얘들아 1 분모가 1 대입했더니 분모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fx에다가 1 대입해봐. 1로 가는 우극한 0이네. 즉 분모가 0이잖아. 그럼 분자도 0이 돼야 되겠지. 따라서 1 대입하는 거니까 g2가 0이란 얘기야. 0분의 0꼴이야.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극한값이 존재한대. 근데 2 대입해봐.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돼. 근데 2 집어넣으면 먼저 좌극한 구하자. 요 식에 대해서 좌극한. 그럼 fx에서 2에 대한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다. 그죠? 그 다음에 2에 대한 우극한도 구하자. 우극한 fx에서 2에 대한 우극한은 얼마야? 1이다. 1.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gx는 얘는 어차피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니까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야. 연속이란 얘기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아. 즉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같아. 따라서 여기서 좌극한, 얘에 대한 좌극한 쓸 거야. 2 집어넣으면서. 그럼 g3 함수값이랑 똑같다고. 우극한도 마찬가지로 g3 똑같다고. 결국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곱한 게 똑같대. g3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어. 아주 쉬운 문제야 사실은. 뻔지르르하게 낸 문제라고 요거. 마찬가지 개념으로 여기도 4 집어넣을게. 4에 대한 좌극한 구해보자.
먼저 fx에 대한 4에 대한 좌극하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다. 그죠? 그 다음에 우극하는 1이야.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gx-4에 대한 좌극한, 우극한 구할 건데 gx는 3차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다항식이기 때문에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연속이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이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 함수값이랑. 따라서 4에 대한 좌극한을 쓸 거야. 그냥 함수값이랑 똑같다고. g0이랑 똑같아. g0이랑. 마찬가지로 우극한도 g0이랑 똑같다고. 근데 G0에다 1 곱한 거랑 G0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게 같대? 그러면 G0은 무슨 소리야? G0은 역시 0이란 소리야. 즉 3차 방정식에 세 근이 나온 거야. 2, 3, 0으로. 따라서 GX는 최고 차항계수가 1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X, X-2, X-3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아주 쉽잖아. 괜찮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G1을 구하라. 여기다 1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정답은 플러스, 맞죠? 플러스 2가 되는 거겠다. 그죠? 뻔지르르한 문제인데, 겉보기에는 막 그래프도 나오고, fx, 또 따로 gx는 3차 함수가 나왔는데 되게 뭔가 복잡해 보여. 아니야. 되게 쉬운 문제였어. 쫄지 마야 돼, 이런 문제.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자, 54번 문제 보도록 하자. 자, 54번 문제 확률 문제예요, 이제. 확률 문제.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어, 얘들아. 자, 이거 좀 문제가 괜찮아. 좋게 나와서. 조건부 확률인데, 너네가 보던 조건부 확률이랑은 조금 다르게 나왔어. 물론, 너네들 문제 푼 학생들 중에 이 문제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를 눈치 못 챈 학생들이 많을 거야. 이 문제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1, 2, 3, 4, 5가 있어. 마찬가지로 얘도 1, 2, 3, 4, 5가 있어. 그런데 지금 정해진 게 F1은 1 확정. 그 다음에 F5는 5 확정.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우리 2, 3, 4만 쏘면 돼. 그런데 F2, 3, 4를 순서대로 더했을 때, 순서대로 의미 없지. 순서는 상관없이. 이 세 개를 더했을 때 합이 6이 돼야 된대. 그죠? 그러면 6이 되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니까 뭐가 되냐면, 여기 1, 2, 3, 4, 5가 있으니까 1 더하기 4를 할 수도 있어. 여기다 쓸까? 여기 좀 멀리 쓸게. 1 더하기 4를 할 수도 있어. 그지? 괜찮겠지? 그 다음에 또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할 수도 있어. 그래도 6 나오잖아. 마치 3개 더해서 6 나오는 거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할 수도 있어. 괜찮겠지? 자, 요 기호야, 요 기호. 뭐, 요거 어떻게 해줄까? P라고 할까? P? 이렇게. 요 확률들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중에서 얘네가 나왔을 때, 즉, 이 합이 6일 때, 그때 치역의 원소가 3개일 확률,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일 확률을 구하라. 조건부 확률인 거지. 이 조건 하에서 치역의 원소 개수가 3일 확률을 구하라. 조건부 확률입니다. 원장님이 하던 대로 이렇게. 이건 우리 기호야, 이거. 이거 헷갈리려나? 이거 그냥 요렇다는 기호야. 그냥 동그라미로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에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 중에서 치역이 3개가 나와야 돼. 그런데 얘들아, 이미 치역이 1하고 5가 있어. 그럼 만약에 1, 1, 4가 나왔다고 치자. 그럼 치역은 뭐야? 1, 5하고 1은 어차피 있으니까 4. 맞네. 정답 되겠네. 그죠? 요 경우 1, 4, 5가 치역 3개 맞으니까 정답이 되겠다. 1 더하기 4. 요 경우. 이 경우. 그 다음에 얘는 1, 2, 3이래. 근데 1, 2, 3하고 5도 있잖아. 치역이 4개가 되지. 1, 2, 3, 5. 따라서 얘는 답이 안 돼. 분자에는 못 가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2, 2, 2인 경우, 즉 2로 간대. 근데 1, 5, 2. 3개 맞네. 따라서 얘도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괜찮을까?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조건부 확률로 풀어주셔야지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에 대한 확률을 구해야 돼. 114로 간대. 114로 간다라는 얘기니까 일단 얘네들을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세주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114니까 3팩 나누기 2팩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1, 2, 3이래. 얘는 그냥 순서대로 3팩토리얼이 되겠지.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3팩토리얼. 얘는 하나지 뭐. 2로 전부 다 가는 거 아니야? 2로 가는 거 아니야? 하나. 그 중에서 얘는 아까 뭐라 그랬어? 요거였지? 요거 계산하면 3이야, 3. 요거 계산하면 아까 1이었지? 1. 이렇게. 됐죠? 따라서 얘는 얼마? 3. 얘는 3에다가 얘는 6, 1. 이 중에서 3하고 1만 된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10분의 4다. 정답은 5분의 2가 된다. 자, 이거 조건부 확률로 풀어준 거예요. 이 문제 신경 써서 좀 잘 보세요. 문제 굉장히 괜찮아요, 이거. 함수랑 이러한 식으로 단원 통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함수는 분명히 고1 과정이잖아.
근데 확률과 단원 통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출제에도 전혀 무방하다. 조건부 확률과 관련돼서 생각하십시오. 이 문제는. 됐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자, 55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확률 문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A, B라고 하자. 그때 2차 함수에 대하여 FA 함수값과 FB의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경우래. 이거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놓는 게 낫지 않을까? 3, 5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네. 3, 5에다가 3, 5, 15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네. 이렇게. 따라서 마이너스 5하고 그 다음에 3이 있는데 아래로 볼록이야. 그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 A하고 B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부터 6까지잖아. 그러니까 우리 F1하고 F2는 1하고 2는 대입하면 음수겠네. 음수. 음의 값을 갖는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F3은 0이겠지. 0. 근이니까 0. 그 다음 당연히 F4하고 F5하고 F6은 당연히 플러스 값을 갖는 거겠죠. 이해되지? 그러니까 두 개를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뽑아라 그 얘기가 되는 거겠지. 괜찮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얘가 성립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고 주사위 두 개 던지는 게임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6이다. 했죠?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첫 번째, FA가 얘네들을 이거나, FA가 위에 팀, FB가 요 아래 팀. 그죠? 그 경우 몇 개야? 2 곱하기 3이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얘가 FA가 아래 팀, FB가 위에 팀일 수도 있지? 그럼 역시 3 곱하기. 이렇게. 따라서 정답은 36분의 66, 12. 이렇게 되는 거겠다. 됐죠? 아, 하성 오셨나요? 네, 잘 오셨어요. 수연 왔어요. 따라하는 건가? 하성님 안녕하십니까? 네, 1차 함수 아래로 그런 거 맞죠? 따라서 약분해 주시면 정답 나오겠네요. 괜찮겠죠? 6, 22, 66에 36. 아니, 3분의 1이구나. 3분의 1이 정답이다. 이렇게 갈 수 있겠다. 자, 다음 문제. 56번 문제. 마찬가지로 확률 문제입니다. 자, 1월에 눈이 올 확률은 0.8이다. 눈이 온다. 눈옴. 이게 0.8이란 얘기야. 그럼 당연히 눈이 안 옴. 요거는 0.2가 되는 거겠다. 그죠? 자, 그랬을 때 한강이 얼 확률은 눈이 올 때, 그러니까 눈이 올 때 한강이 얼 확률, 한강이 T그래프 쉽죠? 조건부 확률이야. 언다, 안 얼. 눈이 안 오면서 얼 수도 있어. 안 얼 수도 있고 이렇게. 괜찮겠지? 아주 많이 했던 내용이지. 조건 확률 원장님 방법대로 요 T그래프 통해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거 어렵게 가지 마, 얘들아. 제발 부탁할게. 원장님처럼 가야 돼, 이 문제. 자, 한강이 얼 확률. 눈이 올 한강이 얼 확률이 0.6이래. 0.6. 당연히 0.4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한강이 올 때, 눈이 오지 않을 때 한강이 얼 확률이 0.1이래. 얘는 0.9가 되겠지. 그런데, 그럼 얘는 0.8에다가 0.6을 곱해야 되겠지? 눈이 오면서 어는 거는, 그치? 근데 구하라는 거는 한강이 얼었는데 라고 했잖아. 조건부 확률이야. 지금부터 한강이 언 것만 볼 거야. 한강이 언 것. 즉, 얘랑 얘네들만 대상이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거 정확한 확률 구해야지. 0.8 곱하기 0.6이야. 즉, 0.48이야. 이해되시죠? 요거는 0.1 곱하기 0.1 해줘야지. 그러니까 0.02가 되는 거고, 얘네들이 전체 대상이 되는 거라고. 따라서 0.48 더하기 0.02가 전체인데, 그랬을 때 눈이 오지 않았을 확률, 조건부 확률. 눈이 안 온 거 이거잖아. 0.02를 구하라. 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0.5네. 0.5, 50분의 2가 답이죠? 그죠? 따라서 100분의 4가 답이죠? 따라서 0.04라는 2번이 정답이 된다. 조건부 확률 T그래프 통해서 이렇게 쉽게 가셔야 됩니다. 됐죠? 여러 가지로 어렵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정석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가지 말고 원장쌤이 가르쳐준 대로 이 T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해보도록 하십시오. 이 T그래프 통계 이거 지금 잘 들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경영학과를 가든 공과대학을 가든 어쨌든 회계라는 과목을 배울 수 있을 거야. 회계라는 과목에서 원가 회계라는 게 있어. 대학교 때. 그 원가 회계에서 원장님 생각날 거야. 들으면. 이게 그대로 풀려. 원장님한테 수업 듣잖아? 걔네들, 연락 와. 원장님 그 수업 대학교에서도 통하는데요? 진짜야? 아닐 것 같지? 원과에게서도 이게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가는 거야. 큐린이들은. 어쨌든 잘 맞추셔야 됩니다. 조건부 확률은 원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항상 쉽게 접근하셔야 돼요. 자, 57번 문제 볼게. 자, 지금 x가 갖는 값이 1, 2, 3이다. 1, 2, 3, 오케이.
그럼 P가 있겠지, 확률 분포표. 그런데 P1과 X가 1과 X가 3이 같대. 그럼 같은 걸 여기 A라고 설정하고 얘를 B라고 해. 그럼 식 하나 나오겠네. 2A 플러스 B 전체 확률은 1이다. B는 1, 왜? 이렇게 쫌팽이처럼 썼어. B는 1이다. 괜찮겠지? 네. 자, 이 상태고. 그런데 지금 크기가 2인 표본의 평균이 나왔어. 그럼 요거부터 구해야 돼, 얘들아. 2X바. 표본의 평균이 2래. 그럼 얘들아, 2X는 얼마니? 2X는? 그냥 2야. 그대로 2야. 변함없다니까 평균은 그대로야, 표본은. 그런데 VX바는 어떻게 구하니? 모집단 VX에서 나누기 N을 해줘야 돼. 2를 해줘야지 나오는 거야. 맞지? 오케이. 따라서 우리 여기서 지금 2X는 2 구했고, VX는 여기다 2 곱해줘서 2 곱해서 5분의 4다.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일단 평균이니까 식 하나 또 나오겠네. 두 개 곱해. A 플러스 2B 플러스 3A가 평균인데 얘가 2네. 그러면은 요거랑 두 식을 연립하면 쉽게 나오겠네. 그런데 얘를 계산해볼까? 4A 플러스 2B는 2야. 약분하면 2A 플러스 B는 1이야. 소용이 없네. 두 개가 똑같은 식이야. 재수없게도. 그죠? 그렇다면 요 식은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럼 다른 식을 추적해내야 되겠지. 그게 바로 요 분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사실 이거는 뭐 좀 이따가 이제 쓰는 거고, 분산 구할 때. 자, 그러면은 우리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제곱의 평균을 일단 구해야 돼.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은 1의 제곱 곱하기 A, 2의 제곱 곱하기 B, 3의 제곱 곱하기 A 이렇게. 이게 제곱의 평균이야. 그럼 얼마야? 제곱의 평균이 10A 플러스 4B가 제곱의 평균이고, 여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줘야 돼. 근데 평균이 얼마? 2잖아. 얘를 빼주면 분산이 나온다. 근데 분산은 5분의 4라고 구한 거야. 이렇게. 됐지? 따라서 요식하고 처음에 나왔던 요식하고 이거 중학교 1학년 거죠? 2학년 건가? 하여튼 A와 B 두 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 A도 나오고 B도 나오겠다. 됐죠? 근데 구하라는 건 X가 3일 확률이니까 A를 구하라라는 단순한 문제. 두 개 연립방정식은 풀 수 있겠죠? 중학교 2학년이니 1학년이니 요거. 하여튼 중학교 때 나오는 과정이니까. 됐죠? 자, 58번 문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나왔잖아. 딱 보자마자 요 사다리꼴 넓이가 1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괜찮겠지? 그런데 이 절반, 좌우가 대칭이네 지금 보니까. 그럼 절반의 넓이는 2분의 1이다. 뭐 그거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전체로 봐. 전체 사다리꼴이 1이다. 그렇게 볼게요. 자, 윗변의 길이 얼마예요? 이 길이 2A부터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A니까 A야. A 맞잖아. 여기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A잖아. 더하기 아랫변은 얼마야? 아랫변은 A에서 마이너스 A 빼주면 2A다. 윗변 더하기 아랫변. 사다리꼴 공식 몰라서 틀린 사람들 가끔 있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 곱하기 높이는 1이다. 그죠? 그럼 나누기 2. 2분의 1 곱해주면 얘가 사다리꼴의 넓이인데 확률 밀도 함수다 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전체 넓이는 1이 돼야 된다. 얘를 통해서 끝났네. 3A 곱하기 2분의 1이 1이니까 A는 얼마야? 3분의 2가 되겠지? 그죠? A가 3분의 2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3분의 1까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A에다가 3분의 2 집어넣으면 요 값이 뭐가 되냐? 3분의 2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또 여기다 A에다 3분의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2분의 3분의 2니까 얘가 3분의 1이야. 결국 요 사각형 넓이 구하라는 게 문제네. 끝났네. 가로의 길이 얼마야? 3분의 2지? 세로의 길이 얼마야? 1이지? 답은 3분의 2가 되겠다. 순식간에 날라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자연계가 인문계보다도 더 간단한 것 같기도 하고, 어제 거에 비해서. 그죠? 비슷비슷해. 둘 다 할만해, 솔직히. 그죠? 근데 시간 싸움이야. 계속 얘기하지만. 시간 안에 풀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싸움입니다. 적성고사는. 자, 그 다음 59번 문제. 이거 안 나오면 섭하지, 이제. 섭섭하죠? 이건 이제는 안 나오면 섭섭할 정도다. 나옵니다. 이번 주에도 이거. 올해 시험에도 100%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부분에서 3분의 1 빠져나갈 수 있겠지. 3분의 1 빠져나가서 2x가 얘가 16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x는 얼마라고 주어진 거냐면은 3 곱해서 48이라고 주어진 거야. 그 다음 이항분포 b 192,p를 따른데, 오케이. 그럼 이항분포 주어지면 두 개 곱하면 평균 나오지. 평균이 48이래. 그러니까 192 곱하기 p가 되는데 얘가 48이란 얘기야. 그럼 p 성공할 확률은 얼마야? 192분의 48이다. 얼마니? 이거 약분해주면 얼마니? 4분의 1인가? 4, 8에 32, 4, 46 그죠? 4분의 1이다.
즉 P는 4분의 1이 된다.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 정규분포를 한번 나타내볼까? 정규분포는 뭐냐면 이항분포를 통해서 정규분포 구할 수 있어야 돼. 평균이 얼마야? 평균이 48이라고 나왔어. 그 다음 표준편차 혹은 분산을 구해야 돼. 그런데 우리 어떻게 구해? NPQ잖아, 분산이. N이 얼마냐면 192. 그 다음에 P가 얼마냐면은 4분의 1. 결국 이거 두 개 곱한 게 평균이야, NP. 그냥 Q는 4분의 3이겠지, 실패 확률. 이렇게. 됐죠? 따라서 아까 얘가 뭐였니? 얘가 48이었잖아. 48에다가 4분의 3 곱해주면 분산이 되는 거야. 따라서 12니까 36이네. 그러니까 6의 제곱이지 표준편차가 6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주면 돼. 통계 전체적인 내용이 다 나온 겁니다. 이항분포가 주어졌어. 그러면 이항분포를 통해서 정규분포를 구해야 돼. 정규분포를 통해서 표준 정규분포를 구해야 돼. 그죠?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거 중요한 거. 이항분포 하면은 무조건 독립시행 같이 떠올려야 돼. 독립시행. 이항분포가 나오면은 독립시행이 나오게 되면 항상 떠올리기 힘들어. 항상 이항분포는 독립시행과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표준화 시켜줄 거야. 평균이 48이고 구하라는 걸 보니까 P 42보다 크거나 같다. X가 6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표준화 시켜주면 돼. 이제 Z로 표준 정규분포로 돌려줍시다. 42를 구하고 싶어. 표준화 구하는 공식. 표준편차 6분의 42 마이너스 평균 48.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이나요? 괜찮나? 괜찮겠지? 그 다음 여기는 표준편차 6분의 우리가 구하는 값이 60. 그 다음 평균이 48. 요거를 구해주시면, 이거 왜 X로 썼니? 큰일 날 뻔했네. 표준화 시켰으니까 Z로 표현하셔야지 맞습니다. 자, 따라서 P, 얘 계산해봐. 6분의 마이너스 6이네, 마이너스 1. Z, 얘는 12, 6분의 10이니까 2. 얘를 구하라는 간단한 문제죠. 따라서 이렇게 표준정규분포 돼 있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구하라고 했지? 물론 센터는 표준정규분포에서 항상 0이야. 그럼 0부터 2까지 구하고 좌우 대칭 성질을 이용해서 0부터 1까지 구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요 값하고 요 값 두 개 더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두 개 더해주면 5, 8, 그 다음에 1, 8, 0.8185라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이 통계는 나중에 대학 가셔도 공대생들이든 뭐 아니면 문과생들이든 경영학과생, 뭐 상경계열이든 도움됩니다. 무조건 통계는. 분명히 도움됩니다. 통계는. 자, 60번 문제 보도록 하자. 마지막 문제. 자, 확률 변수 X와 두 상수 A, B에 대하여 요거는 이 공식들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네. 요거 상수들 빠져나가. A 곱하기 A 빠져나가고 곱하기 2X 플러스 B 라고 쓸 수 있겠지. 할 줄 알지? 그 다음에 V는 어떻게 되니 얘들아? X 앞에 있는 거를 제곱을 해주고 VX 해주고 그 다음 뒤에 있는 상수 B는 쌩 하고 날라가. 근데 얘가 얼마래? 얘가 9다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 다음에 2X제곱이 또 주어졌네. 2X제곱이 얘가 8이다 라고 주어졌어. 그 다음 2X가 2가 주어졌어. 얘들아 이거 두 개 주어졌어? 세트 뭐야? VX 구할 수 있지. VX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죠. 제곱의 평균은 8이야. 평균의 제곱은 4야. 따라서 VX가 4라는 걸 구할 수 있겠네. 그죠? 여기다 4 대입하면 VX 4. 그럼 A제곱이 얼마? A제곱이 4분의 9야. 따라서 A는 얼마다? 2분의 3이겠지. A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에다가 2분의 3 대입할 거야, 지금부터. A에다 2분의 3 대입하고 2X는 2래. 따라서 A에다가 2분의 3. 2X자리 평균은 2 플러스 B를 해준 결과가 6이다. 따라서 B는 3이다. 여기까지도 구할 수 있겠네. 자, 결국 구하라는 거는 뭐냐면은 A분의 B를 구하래. A는 2분의 3이었고 B는 3이었어. 결국 2분의 3분의 3을 해줘. 번분수 취해주면 2가 되겠죠? 2X제곱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지. 얘는 뭐야? 2 빠져나가. X제곱이어도 상관없습니다. 2 빠져나가면 돼. 그냥 2X제곱 얘를 구하래. 그런데 2X제곱이 아까 8이라고 해서 얘가 8. 따라서 정답은 16이다. 아주 기본 문제예요. 괜찮겠죠? 자, 이렇게 한성대 2019학년도 거를 봤는데 뭐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문제 자체가 쉽습니다. 누구나 다 풀 수 있어. 지금 적성고사를 꾸준히 준비하던 실력이 안 되는 학생들도 기본 개념 공식들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꼭 한성대 합격하셔야 돼요. 한성대
한성대 문제를 합격을 해야지 다음 이제 가천대든 아니면은 뭐 또 남은데 뭐 한신대든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거지. 걔네들이 한성대보다 더 많이 어렵지가 않아, 문제가. 어려워. 그러니까 한성대가 걔네처럼 어렵지 않고 쉬워, 문제는. 대신 한성대가 근데 대학은 가장 높은 대학교야. 그러니까 이번 주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성대학교 꼭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내 목표는 가천대야 혹은 내 목표는 한신대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그 전에 이번 주만큼은 한성대에 한번 올인해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요. 자, 예고한 대로 내일하고 모레까지 한성대 거 할 거예요.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은 2020학년도 올해죠, 올해는 작년, 그러니까 올해 대학생들이 본 최근 시험 그 인문계 거 풀이할 거고요. 그다음 목요일은 2020학년도 자연계 거 풀이를 할 겁니다. 공과계열 거 풀이를 할 겁니다. 그렇게 대비를 한번 해보시면 되고, 가장 좋은 거는 원장 선생님 수업 듣기 전에 국어하고 그 다음에 수학하고 포함해서 마킹 시간 빼고, 마킹 시간 5분 잡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55분인가요? 그죠? 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연습을 한 번씩 꼭 하고 이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몇 개 맞았구나, 몇 개 맞았는데 수학에서 몇 개 틀렸어, 요것만 좀 맞춰줄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러면서 원장 선생님 수업을 편안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원장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원장님이 바라는 거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원장 선생님 항상 11시 하잖아. 자기 직전이잖아. 그냥 편안하게 그냥 눈으로 확인해.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돼. 아까 풀었던 문제인데 저거 저렇게 풀었어야 되는구나, 저게 더 방법이 빠르겠구나, 그 정도로 접근을 하셔야지 맞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남은 4일 동안은. 자, 모든 학생들, 모든 큐린이들 합격하시길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너희들을 응원한다. 안녕.